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는 주택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제가 둔촌 재건축 단지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 이전과 달리 주택 경기가 침체될 것을 대형 건설사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뭔가 사태가 더 진전되기 전에 최악의 한 수라도 둬서 손실을 절대로 늘리면 안 되겠다라는 움직임 때문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대표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예상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8일자 보도를 보면은 강남 알짜 재건축 건설사 단 한 곳만 손들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주택 경기 침체와 건설 자재값 인상, 부동산 PF, 대출 중단 등의 여파로 대형 건설사 간의 수주 경쟁이 그래도 나름 치열했던 서울 재개발 재건축도 시공사 선정 입찰에 유찰되었다라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기사에서 들고 있는 사례가 서울 중구 신당 8구역, 여기가 청구역과 인접한 역세권이고 28층 아파트를 16개 동 1215가구를 건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사대문은 아니지만 사대문에 가까운 서울의 중심지고, 또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 것들, 또 기타 주위의 상권, 출퇴근, 교육 여건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출퇴근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실제 그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 건설 한 곳만 참여해서 유찰되었고, 서초구 방배동 신동 아파트, 노원구 상계 주공 5단지 재건축, 광진구 중고 아파트 이런 재건축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서 재입찰을 하거나 입찰을 몇 번 더 해서도 계속 지원하는 건설사가 없거나 한 군데밖에 안 되면 수의 계약으로,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용 재료 물가지수, 건설 자재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9월에는 144.86이었는데 2021년 초에는 108.62, 그러니까 이런 평균적인 지수만으로도 33%의 건설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올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40.55로 2012년 조사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결국 요즘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높지 않으면 아주 높지 않으면 수주에 나서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키는 데 치중한다 라는 그런 전반적인 업계 흐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둔촌 재건축 아파트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봉합을 한 후에 분양가가 확정되었는데요. 3.3 평방미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인데 평당 일반 분양가가 3,829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 평방미터가 9억에서 10억,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통상 30평형 아파트라고 하는 전용 면적 84평방미터가 12억에서 13억 선에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 이렇게 일반 분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엄청난 조합원들이 엄청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반 분양을 실시해서 계약금, 일반 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급히 일반 분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가 3,829만 원이니까 이게 나름 심사를 통해서 이거를 조절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좀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올해 말 내년, 특히 내년에 있을 때 주택 경기의 주택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 문제라는 게 단순히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첫째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전세 대출 금리가 있는데, 특히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전세 대출 금리를 문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의 은행채 1년물 기준금리는 6.944에서 8.244,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벌써 최고금리가 8%를 넘어가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그런 대출 금리는 6.554에서 7.954로
사실상 뭐 하나은행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조만간 형식적으로도 8%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뭐 최고 7.54, 신한은행의 뭐 금리도 7.33. 뭐 정부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지금 이제 7%, 최고 7%가 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8%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2020년에 뭐 저도 뭐 저희도 다 기억이 나겠지만 2020년에 전세대출 금리가 2에서 3%였던 걸 비교한다면 정말 만 2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치솟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물론 전세가가 일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또 문재인 정부가 이러저러한 또 전세 규제 주책, 임대차 규제 주책 정책을 내놓은 바람에 이게 지금 또 당장 뭐 주택 시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전세금이 떨어질 수 있을까? 또 물론 갑자기 또 전세금이 떨어지게 전세금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또 전세금 회수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됐건 이제 KB 부동산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 6,836만 원이고, 이는 이제 2년 전인 2020년 10월에 5억 3,617만 원에 비해서 이제 24.5%가 인상된 수준이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이제 전세금이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대출의 원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4분의 1가량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율까지도 4배 가까이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년 이제 기준 금리는 3.75%,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의 최고 금리는 이제 10%도 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약간 사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2년 전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3% 금리로 하면 이제 월 이자 50만 원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전세 보증금이 4분의 1가량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 올라가고 8% 금리를 적용받는다 하면 월 이자가 200만 원. 사실상 뭐 대한민국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가까이를 이자로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뭐 변동 중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7% 정도로 이제 낮추는 것으로 지금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고, 또 집값 기준도 이에 대한 안심전환 대출의 이제 집값 기준도 시세를 이제 4억 원 이하에서 신청이 저조하니까 6억 원 이하까지도 이제 확대해가지고 주택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무주택 세입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딜레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시가와 상관없이 주택 공급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인플레, 환율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년에도 대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인플레, 환율, 금리가 만약에 동시에 요동을 치면 이제 건설 공사 대금이 2배 가까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고요. 또 이제 금리 상승을 이런 상황에서 또 전세로 거주하는 것도 큰 이제 부담이 될 것이고,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의 뒷말미처럼 이제 주택 매매 경기를 부양 혹은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다 생각하시는 거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온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제 집값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떨어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제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이제 많이 좀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현재 2020년, 2021년 문재인이 이제 난장을 친 주택, 아파트 가격도 문제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2014, 15년에 한창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집값을 또 올리려고 난리를 칠 때도 사실은 그 집값이 결코 싼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전반적인 양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눈만 뜨면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소득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산층 서민의 어떤 주택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이제 그 높은 집값이 떠받쳐질 수 있는 것인데, 향후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고 내년에 점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더 중산층 이하 계층들한테는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치솟은 집값이 유지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의 이제 그 집값 폭등은 뭐 어떤 실수요가 전혀 동반되지 않은 뭐 투기 수요,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의 어떤 고의적인 뭐 정책 실패, 그다음에 또 뭐 코로나 등으로 이제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발생한 인플레, 거품이라는 것이 이제 명백해지고 있고, 집값이 더 오르네 많이 떠들었던 그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 거짓말이거나 착시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제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공사를 중단하고 크레인을 뭐 철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던 대형 건설사들 입장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부터 올해 이제 중반부터 이제 주택 경기의 침체는 뭐 대형 건설사들한테 당연한 일이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평당 뭐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 분양가가 얼마나 뭐 시장에서 먹히려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20일자에 또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뭐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이제 시장 폭락이 닥친다고 경고해 뭐 닥터 둠, 뭐 킹역이라 불린다. 뭐 시장이 환영하던 지난해 가을 그는 내 생에 못 볼 폭락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반복해 경고하고 뭐 예금 채권에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뭐 이래서 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악랄하게 끝까지 이제 저희 대표의 이제 주장을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거 다 제가 볼 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뭐 소득이나 이런 자산의 배분이 지금 현격하게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뭐 30평대 아파트가 15억이 넘고 20억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뭐 이런 30평대의 서울의 뭐 어지간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물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을 포함한 그런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은 것은 이건 뭐 절대로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너무 타당하였고, 대표가 이제 일찍이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최근에야 마치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최근에야 이런 뭐 김영익과 같은 분이 뭐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주택 경기를 포함한 실물 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되었다고 이제 조선일보도 뭐 떠들고 있는 마당에 정말 참 비가, 소나기가 내리고 서리가 내릴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스스로도 많이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이제 올 파도는 적당하게 오도록, 최대한 적당하게 오도록 만들어서 뭐 쓸려 나갈 건 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뭐 대표가 그거를 뭐 그런 상황을 고소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가가 최소한 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뭐 대표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현 정부도 이제 금리 같은 것들을 낮춰줘서 어떻게든 꺼져가고 있는, 그리고 지탱할 수 없는 이 주택 경기를 지탱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몰려오는 쓰나미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사천 팔면 뭐해